여러분 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0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공부할 때 이러한 형태의 수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수식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식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잘 꾸밀 줄 알면요, 어떠한 물질이 반응하고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물질들 사이의 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물질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잘 꾸밀수록 우리가 화학 문제의 반은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를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학식을 볼까요? 화학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외웠던 이 원소기호를 사용해서 물질을 나타낸 것인데요. 화학식을 꾸밀 때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 두 종류에 따라서 화학식을 쓰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자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듯이 물질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했지요. 또 분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입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처럼요, 대부분의 기체 상태인 것들은 이러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러한 공간에 수소 기체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 수소를 보면 각각의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러한 이 입자 하나를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분자를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지요. 따라서 이때 이 분자를 화학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원소기호를 크게 가운데다 쓰고, 그리고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오른쪽 아래 이렇게 작은 첨자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수소 분자가 총 몇 개 그려져 있지요? 그렇죠. 5개 그려져 있죠. 그럼 이 5개의 분자라는 건 어디에 표현을 하면 될까요? 자, 이 앞에, 화학식 앞에 커다란 숫자로 이렇게 5라고 표시를 하면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수소 분자가 총 5개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리와 철과 같이 금속인 경우, 그리고 염화나트륨, 염화은처럼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화합물들은요, 둘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덩어리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분자인지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분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염화나트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모형으로 확대해서 보면요, 나트륨 이온 옆에 염화이온, 이 옆에 나트륨 이온, 그 옆에 염화이온,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온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죠. 그럼 이러한 경우는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느냐? 잘 볼게요. 나트륨 하나당 염화이온이 1개씩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하나당 염화이온 하나가 배열된다는 의미로 이를 생략해서 NaC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커다란 덩어리 중에 요만큼만 지칭해서 부를 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 2개, 염화 이온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트륨 이온 2개, 염화 이온 2개 이 사이사이에 원자개수로 표시하면 안 되고요. 이 염화 나트륨이 총 2세트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화학식 앞에 커다란 숫자로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이러한 커다란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개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학식 앞에 커다란 숫자로 표시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분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화학식 볼게요. 화학 반응식 볼게요. 수소 앞에 2라는 개수가 있죠. 이건 수소가 두 분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산소 앞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가 한 분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 반응해서 물이 두 분자 만들어진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개수, 요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또 화학 반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상태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요? 그렇죠. 화학식 바로 뒤에 이렇게 괄호 안에 상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를 우리 어떠한 알파벳으로 나타내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스라고도 하죠. 그것의 약자를 따서 소문자 G라고 쓰면 그건 기체 상태를 뜻하고요. 액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liquid라고 하죠. 그것의 약자를 따서 소문자 L이라고 쓰면 액체. 그러면 고체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olid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의 약자를 따서 소문자 S로 쓰면 고체입니다. 그럼 마지막 수용액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aqueous solution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것의 약자를 따서 앞에 두 글자 AQ라고 쓰면 수용액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화학 반응식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에는요, 화학식 뒤에 화살표를 아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gCl 뭐라고 있죠? 염화은이죠. 흰색 앙금인 이 염화은 뒤에 화살표를 표시하면 앙금이란 뜻이 되고요. 다음, 그럼 반대로 화살표를 위로 표시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뽀글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2 뒤에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반드시 가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살표 아래에 이 삼각형을 표시하면 가열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 화살표 위에 촉매의 종류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와 같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있다면 이걸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체 상태의 수소가 세 분자 있는데 이것이 기체 상태인 질소 한 분자와 결합을 할 건데 이때 철이라는 촉매를 사용하고 가열을 하면 기체 상태의 암모니아 몇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요 밑에다가 우리 화학 반응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에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볼까요? 1번,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쓴다. 그럼 이 반응에서 반응물은 뭔가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물이죠. 그럼 왼쪽에 씁니다. 수소는 수소 원자 2개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산소도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죠. 이 둘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물이다. 물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쓰지요. 다음 2번 볼까요? 반응물이나 생성물 사이에는 더하기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 그럼 여기서 반응물들끼리 이 사이에는 더하기로 표현을 하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는 의미로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로서 방향성을 표시하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화살표 양쪽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단, 개수 1은 생략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맞춰줘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원자들이 재배열될 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춤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반응하기 전에 원자들의 종류, 반응한 후에 이 원자들의 종류, 이 각각의 개수까지 같이 표시하면서 개수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반응하기 전에 수소 원자는 총 몇 개 있었나요? 수소 원자는 한 분자에 수소 원자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수소는 지금 2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응하고 났더니 물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여전히 2개네요. 수소는 해결됐고요. 다음 산소 볼게요. 반응하기 전에 산소 분자 하나에는 산소 원자가 2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후에는 지금 물속에 산소 원자가 1이 생략되어 있죠. 1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가 2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뒷부분을 살살살 지우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물질은 더 이상 물이 아니죠.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전혀 엉뚱한 화학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화학식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의 개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세트를 전체 2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개수를 2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의 개수만 달라진 게 아니라 수소 원자의 개수도 달라지죠. 물 하나 속에 수소 원자 2개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물 분자가 총 2개 있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2 해서 수소 원자는 4개가 됩니다. 그럼 반응하기 전에도 수소 원자가 4개가 되도록 다시 맞춰줘야겠죠. 그럼 수소 원자가 4개가 되기 위해선 2배 늘어나야겠네요.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소 분자 앞에 2배 이렇게 개수를 2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 원자의 개수, 반응하고 나서의 원자의 개수가 맞으면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 2분자, 산소 1분자가 반응해서 물 2분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하나 더 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테인을 연소시켜 봅시다. 메테인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죠? CH4라고 쓰죠. 모든 물질은 연소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있어요. 그럼 뭐죠? 그렇죠. 산소죠. 산소는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룹니다. 그럼 이들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뭔가요?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반응하는 물질들끼리 더하기, 생성된 물질들끼리도 더하기,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는 이렇게 방향성인 화살표를 표시를 해주죠. 이제 하이라이트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반응하기 전에 탄소의 개수는 총 1개 표현되어 있어요. 반응하고 났을 때의 탄소도 1개입니다. 탄소는 해결됐습니다. 다음 수소를 볼까요? 반응하기 전에 수소는 메테인 속에 4개 표현되어 있네요. 반응한 후에는 물 속에 지금 2개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4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의 개수를 2배로 늘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 분자 전체를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소를 볼까요? 반응하기 전 산소의 원자는 총 2개 표현되어 있죠. 반응하고 났을 때의 산소는요. 이산화탄소 속에 2개 들어있고요. 물 속에 하나 들어있는데 이런 물 분자가 총 2개 있습니다. 그럼 2개 더해서 총 4개가 표현되어 있죠. 그럼 반응하기 전에도 산소가 4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산소의 개수를 2배 늘리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를 총 2배로 늘리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메테인 1분자는 산소 2분자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분자, 물 2분자를 만든다. 이러한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과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모형 먼저 봅시다. 수소 원자 2개가 모여서 하나의 수소 분자를 이루죠. 그럼 이것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한 분자를 이룬다. H2.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염소 기체는요. 염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한 분자를 이루네요. 그럼 이것은 화학식으로 Cl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둘이 반응을 하면요. 이 각각의 원자들이 끊어져서 새로운 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수소 하나당 염소 하나, 수소 하나당 염소 하나 이런 독립적인 입자들 두 개가 생기네요. 따라서 이 한 분자에는 수소 한 개, 염소 한 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독립적인 입자, 분자라고 하죠. 이 분자는 총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다음 내용 볼까요? 화학 반응식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이 반응하고 생성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럼 볼까요? 지금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때 반응물은 뭔가요? 수소 기체 그리고 염소 기체가 반응물에 해당하죠. 그럼 이때 만들어진 생성물은 염화수소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죠. 염산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음, 이때 화학 반응은 어떠한 종류인가요? 우리가 화학 반응의 종류 네 가지 배웠죠.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반응은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지금 두 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를 이루었죠. 이러한 화학 반응의 종류를 우리는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물부터 봅시다. 반응물 속에는 어떠한 종류의 원자들이 들어있는가? 수소. 몇 개 들어있나요? 수소 지금 2개 표현되어 있고요. 또 염소라는 원자도 들어있지요. 이 염소라는 원자는 얘도 2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염화수소에는 어떠한 원자들이 들어있나요? 마찬가지로 수소와 염소가 들어있지요. 그런데 한 분자의 염화수소에는 수소 하나, 염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의 염화수소가 총 2분자 있죠. 그렇다면 수소 원자는 전체 2 곱하기 1 해서 2개, 염소도 2 곱하기 1 해서 총 2개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외에도 또 어떠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네, 원자들 사이의 결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는요, 수소들끼리 결합되어 있었어요. 또 염소들끼리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와 염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분자가 탄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들 사이의 질량 관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질량이 1이고 염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3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수소 분자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수소 원자 하나가 1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 분자는 총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 염소. 염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35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염소 분자는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 염화수소 볼까요? 염화수소는 수소 그리고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자가 총 2개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은 2, 염소는 70, 그리고 염화수소는 72가 됩니다. 즉, 반응하기 전 수소와 염소의 질량은 반응에서 만들어진 염화수소의 질량과 같죠.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염화수소라는 물질을 만들 때요. 수소와 염소는 일정한 질량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약분을 해볼까요? 2 대 70 대 72는 몇 대 몇 대 몇? 그렇죠. 1 대 35 대 36의 일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질을 만들 때 분자수의 비율도 알 수 있어요. 분자수의 비율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럼 개수를 봅시다. 수소 한 분자, 염소 한 분자가 반응하면 염화수소 2분자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는 1 대 1 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점검해서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67쪽 16번입니다. 그림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나타낸 분자 모형이다. 일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다시 연소시켜서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를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럼 분자 모형부터 정리해 볼까요? 일산화탄소는 왜 이름이 일산화탄소일까요? 네,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붙어서 이름이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왜 이름이 이산화탄소일까요? 그렇죠?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산화탄소인 거죠.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 기체가 반드시 더 결합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 화학식을 옆에다가 살짝 정리하고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산화탄소 CO는 산소 분자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CO2가 되는데요. 반응하기 전 탄소는 한 개 표시되어 있어요. 반응하고 나서도 한 개네요. 탄소는 해결되죠. 근데 문제는 산소입니다. 반응하기 전에는 산소가 총 몇 개? 3개 표시되어 있어요. 3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반응하고 났을 때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는 산소는 2개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 산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지금 2가지 물질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의 물질이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를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산소의 개수를 2배로 한번 늘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전체 분자가 2배가 되면 되겠죠. 그럼 총 산소의 개수는 2 곱하기 2, 4개가 되겠네요. 그럼 반응 전에도 산소가 4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산소를 4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바꾸면 되겠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2배 하면 이 속에 산소 1개씩 들어있는데 일산화탄소 분자가 총 2개니까 산소의 개수는 2 곱하기 1, 2개. 거기에 산소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2개, 총 합쳐서 산소 원자가 4개가 되네요. 그럼 산소에 해결됐으니까 다시 탄소의 개수 점검합니다. 반응 전에 탄소 2개, 반응 후에도 탄소 2개. 이제 탄소와 산소의 개수가 모두 맞네요.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볼까요? 쭉 보기의 답은 네, 그렇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67쪽 18번입니다. 다음은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굉장히 친절하게 여기에 화학식도 써줬고요. 그리고 모형으로도 표현해줬어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전체 완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탄산나트륨 Na2CO3 염화칼슘 CaCl2 이 2가지의 물질을 물에 집어넣으면 나트륨이온, 탄산이온으로 쪼개지죠. 또 칼슘이온, 염화이온으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때 이 4종류의 이온 중에 서로 죽고 못 사는 이온들이 2개 있어요. 누구? 여기에 있는 탄산이온과 여기에 있는 칼슘이온 이 둘은 쩍쩍 달라붙죠. 그래서 앙금을 만들죠. 그럼 이때 앙금을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나요? 저 금속 먼저 쓰죠. 칼슘 그리고 탄산이온. 읽을 때는 탄산칼슘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고요. 그럼 남는 이온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나트륨 2개, 나트륨 이온 2개, 염화이온 2개인데요. 이것을 Na2Cl2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아까 그 화학식 정리하는 방법에서 배웠듯이 Na 하나, Cl 하나당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 총 세트가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게이 리삭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는요, 기체들끼리 반응시켜서 신기한 규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법칙을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기체를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기체들끼리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체들끼리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이 물질들 사이의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듯이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민감하죠. 보일의 법칙 생각해 볼까요? 기체 덩어리가 있는데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작아지죠. 또 샤르의 법칙 생각해 볼까요? 기체 덩어리가 있는데 뜨겁게 가열하면 부피가 커지죠. 따라서 이러한 실험을 할 때는요,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두 분자의 수소와 한 분자의 산소가 반응해서 두 분자의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수소를 10만큼 공급하고요. 단위는 밀리리터 부피죠. 산소 5ml를 넣어주었더니 이 둘이 완전히 반응해서 수증기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10만큼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수소의 기체를 이번엔 2배 늘려서 수소를 20 공급을 했을 때 산소는 얼마나 필요한지 실험을 해봤더니 10만큼 필요했대요. 이때 이 둘이 완전히 반응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20ml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뭔가 규칙이 있죠. 그렇죠? 반응하는 물질들 중에 수소 대 산소 그리고 수증기의 부피비가 각각 모두 다 얼마? 그렇죠. 2 대 1 대 2라는 이러한 부피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배웠듯이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 공급해주는 대로 다 화합물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죠. 필요한 양만큼만 반응에 참여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점 한번 볼게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부피비가 2 대 1 대 1이에요. 근데 이 숫자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화학 반응식으로 갈게요.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요 개수를 볼게요. 2, 1, 2.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비와 부피비가 같죠. 즉, 이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같습니다. 또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비는 분자 수의 비와 같다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요렇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둘의 부피를 더해볼까요? 15죠. 이것은 수증기 부피와 같나요? 부피가 같지 않습니다. 즉, 부피는 보존되지 않아요. 이렇다는 사실 알아두고 우리 다른 예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바로 부피비죠. 따라서 1대 3대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밑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번에 표를 자세히 보면요. 공급한 양이 나와 있어요. 공급한 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중에서 반응에 참여한 물질도 있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물질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할지 이 부피 비를 가지고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볼까요? 질소 30, 수소 30이 공급됐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떠한 기체가 다 소모가 될까요? 질소와 수소가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수소가 다 반응에 참여하겠죠. 그럼 수소가 30 다 반응에 참여한다면 이때 질소는 얼마? 그렇죠. 10만큼 반응에 참여하겠죠.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니까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얼마? 1대 3대 2의 비율이니까 20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물질은 무엇이죠? 저 질소가 남죠. 질소 얼만큼 남나요? 30 공급했는데 10만큼 반응에 쓰였으니까 20이 남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질소 20, 수소 60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질소와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러면 질소 20 다 쓰인다면 이때 수소도 60 쓰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얼마가 될까요? 40이 되겠죠? 그럼 남는 기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질소 10,
수소 90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질소가 10 모두 반응에 쓰인다면 수소는 1대 3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30만 쓰이겠죠. 그럼 그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1대 2대 2 비율이니까 20만큼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남은 기체는 누구? 그렇죠. 이번에는 수소가 남게 되겠죠. 얼마나 남습니까? 90에서 30 반응했으니까 총 60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정리하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과 함께 같이 알아두면 좋을 법칙 선생님이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요.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요, 이탈리아의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입자적인 관점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원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보가드로의 가설을 세웠는데 당시에는 이 가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해내어서 지금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와, 같은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여기에 3개의 플라스크가 있는데 셋 다 온도, 압력, 부피가 같습니다. 이 3개의 같은 플라스크에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라는 기체를 채웠더니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첫 번째 플라스크에도 수소가 3개, 두 번째 플라스크에도 수증기 3개, 세 번째 플라스크에도 수증기 3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부피만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부피당 지금 3개의 입자씩 들어가죠? 그럼 부피를 2개로 늘리면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6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체의 종류랑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속에 기체는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분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다음 볼까요? 기체의 분자 크기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거에 비해서 기체의 분자 사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자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도 분자로 되어 있죠. 분자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과학자들이 이 아보가드로의 이 법칙에 따라 분자 개수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기압 0도씨 22.4리터 속에는 6.02 곱하기 10을 23번 곱한 개수만큼 분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선생님 퀴즈 딱 3개 낼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기압 25도씨 1리터에 질소 기체가 미지수 N개만큼 들어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기체의 종류도 같은데 부피가 2배로 늘어났다면 이 속에 몇 개의 개수, 입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리터당 N개 들어간다면 2리터에는 총 2N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퀴즈. 첫 번째 상태랑 압력, 온도, 부피가 같아요. 근데 이번엔 뭐가 다르냐? 기체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럼 이때 암모니아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체 종류와 관계 없죠. 따라서 N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압력, 온도 같고요. 기체의 종류 그리고 부피가 다릅니다. 근데 기체의 종류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럼 1리터당 N개가 들어가면 2리터에는 총 2N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법칙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법칙을 배웠는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언제 성립하느냐? 물리변화, 화학변화 어디에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왜?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상태가 변할 때 입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반응하는 물질의 전체 질량은 생성되는 물질 전체 질량과 크기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가 1g 반응하고 산소가 8g 반응한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이 둘을 더한 만큼 9g 만들어진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볼까요? 이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화합물들끼리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 1g이 반응하면 항상 산소는 8g 반응해서 수증기가 9g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언제 이 법칙이 성립할까요? 이름 그대로 기체가 반응할 때이겠지요. 그리고 이때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하는 기체 그리고 생성된 기체 사이에는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가 2리터 반응한다면 이때 산소는 반드시 1리터 반응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2리터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보가드로의 법칙은요. 온도, 압력, 부피가 일정할 때에는 기체 종류와는 전혀 관계없이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리터의 수소가 N개 들어가면 똑같은 1리터의 산소도 N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로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67쪽 19번입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부피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C 하나씩 볼게요. A. 수소 26, 산소 13 반응해서 수증기가 26.1 생겼네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때 수소, 산소, 수증기가 몇 대 몇 채의 비율로 반응하나요? 그렇죠?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죠. 두 번째도 보면 40, 20, 40. 이때도 부피비가 2대 1대 2죠. 세 번째 C도 60, 30. 여기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이때도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할까요? 1번.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2대 1의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비로 바꿔야겠죠?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기체가 반응할 때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의 핵심이죠. 다음 3번 볼까요? 발생한 수증기의 부피는 반응한 수소와 산소 기체의 부피 합과 같다? 지금 여기서 수소와 산소의 부피를 더해보세요. 60이죠. 수증기 부피와 같나요? 같지 않죠. 부피는 절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들이 재배열되면서 분자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3번 틀리고 4번. C에서 산소 기체를 더 넣으면 발생하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한다. 지금 이 C 상황도요. 수소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아무리 여기다 수소를 산소 기체를 더 넣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반응할 수소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마지막 5번 볼까요? 각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는 부피비가 모두 다르다. 지금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이때는 부피비가 항상 일정하지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